자,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실 그런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목차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의 목차는 일단 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논술문 작성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술문 작성법 안에 이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놀이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쭉 설명을 할 거고요. 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 이제 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이제 내용이 조금 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이 꽤 됩니다. 심도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든지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시험 문제가 뭐 직접 나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예요,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200자, 400자 이런 글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를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문제, 모범 답안, 여기 문제, 모범 답안, 문제, 모범 답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써볼 수 있게 해놓고 답안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제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하고 문제 해설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쓰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직강 선생님들은 좀 이제 복습하면서 좀 쓸 수 있게끔 시간을 막 엄청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그래도 써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써보고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큰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요까지는 이제 200자 뭐 이렇게 짧은 문제고요. 자, 요거는 논술 예상 문제인데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있는 건데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쓸 게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정 누리과정이나 놀이가 들어있는 큰 문제 하나를 또 보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해설 자료를 쭉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범 답안도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요까지 끝나고 나서 한번 좀 써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갔는데 그 자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번에 진짜 논술 시험지. 자, 요번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시험장에 아직 안 들어간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자, 논술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논술 답안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게 견본이라고, 이거 그 평가원 거니까 견본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앞면이고, 1면이고, 그 다음에 2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장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이 많은 거를 꽉꽉 다 채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냥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이 아닌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상식에 충실한 게 맞는 거죠. 답안지가 지금 2장이잖아요. 그런데 한 장은 그냥 버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장만 써서도 만점 받았어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그분이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노하우를 나도 안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분은 한 장만 써서 만점 받았으면은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좀 희귀 케이스를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정석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기는 요 앞면 정도는 다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뒷면도 뭐 다 채우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한 요 정도라도, 그쵸? 앞면 다 채우고 뒷면에서 한 요 정도까지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앞면만 다 쓰고 내는 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분량이 조금은 막 감점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쓰다 보면 요 정도까지는 채워져야 그래도 내용이 좀 충실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요. 자,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만든 그 답안지예요.
파일도 제가 그대로 이제 넣어드렸어요. 파일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요거, 흑백 형태로 출력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답 써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여기 한 부씩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수험서몰에 이제 가시면 책으로 묶어가지고 논술 답안지도 판매하고 있고, 직강생들한테는 저기 지금 있는 그 답안지 책 그런 것들이 소진될 때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AB 한 묶음, 그다음에 논술 한 묶음씩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소진되면 못 드리겠지만 소진되기 전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요 파일 양식도 다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출력해가지고 하시면 좋고, 요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하면 요 파일 자체는 비포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비포 사이즈로. 근데 A4로 출력됩니다. A4로 출력하셔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비포 사이즈 원래 사이즈로 아예 연습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교육과정 AB 답안지 샘플도 파일을 드릴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A4로도 출력이 돼요. 그런데 비포로 이왕이면 출력해가지고 보시길 바라고, 그거 이제 파일 가지고 보통 집에 있는 프린터기는 비포가 출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복사하는 집이나 이런 가게집에 가면은 파일 주시면은 아마 출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출력을 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 수험서몰이 아마 오히려 출력하는 돈보다 쌀걸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파일도 드리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이런 진짜 시험에서 어떤 답안지를 쓰나 요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에도 수험 번호는 그냥 검은색 펜을 사용해 갖고 수험 번호에다 마킹하는 거고요. 여기 위에 수험 번호가 있으니까 두 장 다에다 마킹을 하셔야 돼요. 마킹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까만색으로 검은색 펜을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까만색 펜을, 지금은 까만색 펜 안 쓰시더라고요. 연필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연필 쓰면 안 되니까 한 어느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볼펜이나 뭐 까만색 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씨 잘 써지는 펜, 그걸 하나 익숙하게 해서 그 펜으로 계속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까만색 펜을 써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연필 못 씁니다. 연필 쓰면 안 되고, 사인펜 안 돼요. 이게 막 번지고 막 이렇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번지고 색이 바래서 없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펜 안 되고, 이게 화이트 종류들 요건 못 씁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이트를 지우면 안 됩니다.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고, 이렇게, 자, 까만색으로. 자,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고칠 거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하세요. 이렇게. 만약 유의하시오가 아니고, 내가 조심하시오로 고칠 거였으면은,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연필로 작성하면 안 되고, 수정 테이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다가. 요 네모 칸 안에다가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데다 쓰거나, 연필로 쓰거나, 화이트로 지우거나, 이런 부분은, 이런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채점하지 않아요. 여기다 쓴 거 이런 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데다가 쓰시면 안 돼요. 이 밑에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칸 안에만 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교육과정도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다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답안지 파일도 올려드리고, 또 직강생들은 한부 출력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제용 답안지 200자에서 400자용. 요거는 A4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A4 사이즈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건 A4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연습을 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지금 몇 문제 나가잖아요. 문제가 크게 3문제가 나갑니다. 그렇죠? 3문제가 이렇게 짧은 문제 3문제가 나가는데, 그거는 여기다 그냥 써보시면 돼요. 쓸 때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문제를 읽고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조금 초안을 해보시는 거죠.
자, 예전에는 보니까 이제 200자 원고지 짧잖아요. 몇 장만 쓰면 되잖아요. 짧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쓰는 거는 그대로 써가지고 초안을 할 때 구조도 그리고 막 똑같이 써가지고 그대로 옮겨 써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쓰는 분량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막 구조도 다 그리고 그대로 써서 베껴 쓰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 지도하고 만나보니까 막 옛날처럼 막 자세한 구조도를 쓰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까지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메모 좀 하시고 여기다가 일단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다 쓰면 연습지에다가 답을 잘 쓰고 실제 답안지에다가는 못 써요, 막.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이게 쉬울지 어려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여기다가 좀 뭐 1번에 여기도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보고 여기 두 가지 뭐 한 가지 뭐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메모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 초안하시는 연습해보라고 이렇게 짧게 좀 초안을 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를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짧은 문제를 한번 써보는 거니까 요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초안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써보시는 거죠. 여기다가 답을. 이건 A4 사이즈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써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다가는 제 모범 답안도 보시고 선생님들이 써보면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하시라는 거죠. 나는 뭐는 조금 아는데 뭐는 좀 요 문제에서 뭐는 좀 부족했고 이런 것도 좀 써보고 모범 답안하고 보니까 뭐는 좀 내가 연습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질문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써놓고 해서 여기다가 평가를 좀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글을 쓰시고 휙 집어던지면 안 되고 글을 쓰고 나서 다시 보셔야 돼요. 제 모범 답안하고 같이 비교를 해갖고 보시면서 아 이게 내가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발전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저한테 첨삭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퀘스천이 만약에 있었어. 이게 뭐지? 막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쓴 거를 점검을 스스로 좀 해보셔야 돼요. 아마도 제 모범답 선생님들이 쓰고 모범답안 보고 해설자료 보고 이러면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2013 그 논술 시험부터 유아임용 논술 시험지부터 2023까지 다 묶어서 여기 드렸어요. 마지막은 그렇죠. 2023 논술 시험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 드렸거든요. 자, 오늘은 모범 답안은 안 드렸고 그냥 문제지만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지 한번 좀 보시고 혹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구정 때나 이런 때 한번 답도 좀 써보시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만 갖고 답 쓰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가 나왔나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걸 다 풀어보진 않는데 심화반 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다 풀어요. 거의 다 풉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한번 참고로 어떤 게 나왔는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전체 다 묶음 파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또 해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도 항상 읽어보셔야 돼요. 응시자 유의사항이 교육과정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평가원에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가요. 그때 돼서 제가 또 출력해가지고 그 파일 저장해서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 응시자 유의사항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안지는 전체 2면이고요. 자, 수험번호와 상단의 수험번호 이런 거 당연히 다 쓰셔야 되고요. 아까 마킹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여기 마킹하시고 여기다가는 수정 테이프 쓸 수 있어요. 수험번호 이렇게 칠한 거는 화이트로 지워도 돼요. 그거는. 자, 그리고 빈 답안지에도 이거 다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2장을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점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검은색 필기구 써야 되고, 초안 작성 용지는 한 장 그대로 나와요. 그 시험지 사이즈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답 작성하실 때 하위 문항의 번호,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큰 문제에 보면은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3 문제를 보시면은, 자, 2023 문제를 좀 보실까요? 자, 마지막 장에 있는 2023 문제를 보시면 여기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그리고 더 세부 기호는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우리 그 논술 문제에는 막 더 세부 기호도 막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서 그냥 1, 2, 3 요 기호를 쓰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론 쓰고 1번 문제 쓸 때는 1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2번 문제 쓸 때는 또 2 쓰고, 3번 문제 쓸 때는 3 이렇게 쓰고, 그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쵸? 자, 여기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평소에 쓸 때 뭐 연습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 글쓰기 교정 부호는 쓸 수 있지만은 막 이상한 기호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쓰지 말라는 거죠. 저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부정행위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아는 사람이 채점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별표를 막 많이 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얘 점수 잘 줘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심받을 부호 같은 건 다 쓰지 말고 글씨하고 그다음에 원고지 교정 부호 정도는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2가지 쓰시오. 이랬으면 첫째, 둘째 이렇게 쓰면 되지. 둘째 쓰고 났는데 셋째, 넷째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쓰면 점수 많이 줄까봐 셋째, 넷째 써봤자 셋째, 넷째는 채점을 안 해요. 그래서 2가지 쓰라고 그랬으면 진짜 2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만 채점해요. 셋째, 넷째 써봤자 그건 안 읽어요. 그래서 가지수까지만 채점한다.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을 수정할 때는 2줄을 긋고 수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수정액을 사용해서 답안을 수정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줄 긋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를 들면 쓰시오 뭐 이렇게 고친다던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안지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체하면 좀 안 돼. 처음에는 교체해도 괜찮은데 한참 쓰다가 교체하면 이제 좀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고려를 좀 하시고요. 자, 답안 작성 요거 시험 종료 전까지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자, 요거를 좀 유의해 주세요. 요런 거는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막 밑 이런 데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워지거나 번지는 이런 건 안 되니까 볼펜 잘 미리 이 볼펜 저 볼펜 써보시고요. 자, 수정 테이프, 수정액, 연필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떤 표시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성명이나 수험번호 기재란에는 이제 써도 되는 거죠. 거긴 반드시 써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데다가는 막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자꾸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위반해서 작성한 답안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건 수험생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도 유의사항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올해 이제 시험 볼 때 또 유의사항이 또 나오면 그때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전체적인 그런 자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처음 내용부터 한번 수업을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문 작성법부터 좀 보실게요. 자, 논술 작성법인데, 자, 보시면, 이 논술 작성법, 첫 번째, 수업 논술문은 지면과 시간과 내용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면이 제한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아까 보시니까, 어때요? 막 수정도 못 하잖아요. 볼펜 이런 걸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잘 읽고, 초안을 잘 해갖고 글을 이렇게 능숙하게 좀 써내려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정이 안 되지. 말씀드렸다시피 쓴 대로
이렇게 연습지에다 막 써갖고 그대로 옮겨 적을 시간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좀 잘 쓰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육과정도 논술도 묻는 거에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묻는 거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쓰고 나와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독해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1차든 2차든 묻는 거에 답을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를 쓰고 나오고 막 내가 잘하는 걸 수업 실현하고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묻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묻는 거에 정확한 답을 쓰시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자, 수업 논술문은 묻는 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리고 여기 그 지면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써야 되고, 고칠 그런 자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조금 뭐 한두 자 고칠 수 있지, 쫙 이만큼 다 X표 쳐갖고 이를 쭉 화살표 해갖고 쓰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정은 이렇게 두 줄 긋고 고치는 그거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보시면은 글씨는 가능한 한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 난 악필인데 이러면 글씨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악필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잘 쓸 필요는 없지만은 보통은 돼야죠. 그래서 글씨를 또박또박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쓰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씨, 어떤 분은 막 글씨 진짜 못 알아보는 글씨도 있는데 연습이 그러면 지금 1월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차분히. 시험장에 가져갈 필기구, 요것도 미리 좀 정할 필요가 있고, 글씨를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글 펜글씨 책 이런 거 조금 쓰면 교정이 되기는 해요. 볼펜으로 하지 말고 한글 펜글씨를 만년필로 하는 게 원래는 제일 좋은데, 만년필이 좀 어려우면 플러스펜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 다 쓸 필요 없고 좀만 써도 교정이 돼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완전 악필인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순서대로 답 쓰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쭉 기술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은 여기서 쓰라고 하는 요 순서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라고요. 문항 답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제 0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수험생이 1번, 2번 막 이걸 엇갈려서 막 써놓는 거죠. 1번, 2번, 3번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험생이 쓰다 보면. 그러면 채점자가 이렇게 실수하면 또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쓰다가 막 잊어버리고 못 쓰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전체 분량은 가능한 한 끝까지 채우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2장은. 그러니까 최소한 끝까지 채운다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시되 한 장하고 다음 한 문단 그 정도는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각 문항별 답안의 분량은 배점 분량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제 세 문항이 거의 비슷한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이 거의 비슷한 분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배점도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들어왔는데 어느 해에 들어갔더니 배점이 1번, 2번, 3번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안 작성의 기준은 배점만큼 쓰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배점이 높은 문항은 쓸 것도 그만큼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배점에 맞게끔 답을 쓰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근데 우리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완전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뭐 교육과정이든 논술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도 막 생각을 다 끌어올려 갖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부분 점수라도 이제 받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유아 임용 시험은 유아교사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고 교사 경력도 많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교육과정 시험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현장에 충실한 문제를 내면은 선생님들이 답을 못해요. 안 외웠거든. 근데 현장을 생각하면서 상식에 맞게 답을 쓰면 어느 정도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안 외운 문제가 나왔어요. 안 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유치원의 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의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쓰시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해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쭉 다 생각을 다 끌어모아서 쓰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안지에 도표, 표, 그림 이런 거 넣는 거 아닙니다. 이걸 넣는 분들이 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넣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내용을 말로 풀어서 쓰는 겁니다. 표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번호 체계를 마음대로 막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수험생 유의사항에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기 1번에 답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또 막 1, 막 2 이런 거 번호를 마음대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시험지에 있는 번호 체계만 붙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암기할 때 사용했던 그런 약어, 은어, 구어 이런 거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원래 학문적인 추상적인 용어대로 쓰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선생님들 좀 암기하기 좋으라고 그냥 이제 쉽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약간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말로 막 제가 이렇게 뭐 머리자 따서도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런 걸 그대로 써놓으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암기한 대로 막 이렇게 머리자 따서 막 이렇게 줄여서 막 얘기한 거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용어를 다 써놓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얘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놀라긴 했는데 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각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용어는 책에 나오는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추상적인 용어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약어, 은어, 구어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카페에 어떤 선생님이 질문 올리셨는데 비밀글로 쓰셔갖고 아마 선생님들은 못 보실 텐데 저는 봤는데 답을 못 써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수업 있고 오전에는 또 다른 일이 있고 뭐 다른 일이 아니라 학원 관련 선생님들 공부 관련 다른 일들이 좀 있었어요. 학원하고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럴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답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답을 이따가 써드리겠지만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지금 유아교육계로 딱 1시간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몇 문제라도 제가 문제지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을 서답식을 써보니까 초수 선생님인데도 제 얘기 듣고 그다음에 해설지하고 이런 거 보고 역으로 써보니까 써진다는 거죠. 계정누리 과정 문제도 그렇고 안 써질 수가 없어요. 그 써지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이 닉네임을 썼는데 막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막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 글 보고 소수 선생님들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나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딴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민이 뭐냐 하면은 뭔가 비슷하게 써주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제 설명 들었죠. 해설 보고 봤죠. 어머 서답식이 써지네. 막 이렇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범 답안에 있는 그 완전 스탠다드한 그 답안하고 본인이 쓴 답안이 용어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의미는 맞는데 거기 딱딱 들어간 용어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건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생님의 용어로 바꿔 쓴 것들이 키워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에 서답식이든 논술이든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 그러면 어떡하죠? 막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막 가슴에 이렇게 비수를 팍 꽂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려면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 키워드들은 다 빠졌지만 의미가 맞게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나중에 키워드 딱딱 넣을 수 있는데 아니 지금 키워드 맞게 서답식 다 쓸 수 있으면 뭐하러 강의 듣습니까? 그냥 당장 시험 보시지. 자,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자, 논술이든 교육과정 A, B 서답식이든 간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의미 맞게 쓸 수 있으면 대성공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건데 이제 암기가 필요해요. 그 적재적소에 추상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추상적인 용어는 우리말이 아니야. 완전히 영어나 뭐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교수들하고 그 공부를 전공한 교수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게 사고 교환이 안 되는 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한 명은 영어 쓰고 한 명은 뭐 일본말 쓰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암기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시간 끝날 때가 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요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암기장 이제 개정판이 나가거든요. 다음 주쯤에 암기장 개정판이 나가는데 그때 제가 지금 한 3회차 정도로 해서 암기장을 쫙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한 15강에서 20강 정도로 강의를 쫙 해가지고 한 강당 한 40분 기준으로. 그러면 40분짜리 15강에서 한 16강 정도면은 들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 자세하게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필요한 설명들만 딱딱 해가지고 한 15강에서 17강 그 정도로 제가 그 강의 영상 녹화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도 1월부터 이제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 패키지 선생님들한테는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강의를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나 우리 패키지 선생님들한테는 전체 다 음원 파일 드릴 거예요. 음원 파일. 자, 그래서 음원 파일은요, 선생님들께서, 물론 제가 이제 PDF 파일, 교재 파일도 선생님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음원 파일은 활용도가 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한 강당 40분으로 잘라서 15강으로 만들어서 드릴 건데, 선생님들은 그걸 또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종류별로 막 잘라가지고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40분짜리를 요즘에 뭐 그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자르는 거예요. 발달끼리 모으고 뭐끼리 모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는 40분으로 잘라놨는데 그걸 그대로 들으셔도 괜찮고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만 모아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실 때 사실은 어떻게 들으시면 좋냐면 제가 지금 뭐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있죠? 추상적 용어 들어가는 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작업이 끝나야 적재적소의 용어가 들어가요. 지금은 무리예요. 안 됩니다, 지금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적재적소의 키워드들이 들어가려면은 사전에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제 본 수업 시간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잖아요. 설명하고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덜 하면서 쫙쫙쫙 지나가고 암기장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음원 파일을 드리는 거는 가장 압축해서 줄여놓은 상태예요. 나중엔 그걸 더 줄입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15강이잖아요. 근데 제 패키지 강의 안에서 나중에는 그거를 한 4회차 강의로 줄여버려요. 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아마 15강도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조건 들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단 키워드 외워야 되니까 빨리 키워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처음에는 동영상 강의를 다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어요. 암기장 보면서 몰라도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쫙 집중해갖고 암기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귀로 들리잖아요. 귀로 들리지? 그 다음에 이거 내용 보지?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보면은 쭉 늘어지거든요. 모르는 거는 책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암기장 한 권 보는데 한 달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5강, 40분짜리 15강이면 독한만 먹으면 토요일날 하루면 다 볼 수 있어요. 그쵸? 안 되나요? 독한만 먹으면 토요일 하루면 다 될 수 있어요. 열품사 딱 끼고 있잖아요. 열품사 끼고 한 17시간, 18시간 앉아있으면은 되는데 저처럼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틀로 나눠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열품사 끼고 순공시간 뭐 10시간 하세요. 막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좀 너무 지치면 안 되지만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열품타를 딱 끼고 15시간을 찍으면 열품타를 15시간을 찍으면 순공 10시간 나오거든요. 근데 또 질려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질릴 것 같으면 이틀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루에 다 하든 이틀에 다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15시간이면 되거든. 40분짜리니까. 그렇죠? 중간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쳐도 그러면 그 영상을 딱 켜놓고 암기장을 쫙 펴고 강의하는 대로 쫙 보시는 거예요. 눈을. 그러면 이걸 따라가려면 엄청 집중하게 되거든요. 혼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쫙 보는 거지. 그럼 들으면서 보면서 요게 되면은 이게 감각을 활용하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입으로 막 말하는 거야. 같이 따라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말하는 거 내가 또 듣거든요. 그리고 들리지, 눈으로 보지, 눈으로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쫙 들어와요. 15시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나중에는 그거 하루에 막 몇 번 볼 수 있어요. 2배속으로 팍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제 속도로 가시고. 제가 이렇게 음원 파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거 속도 빼려고. 속도 빼고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게 해주려고. 감각을 활용하면 집중도가 확 높아져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제가 이제 음원 파일이 아마 구정 이후에 나갈 거고 강의는 구정 전에 오픈될 거예요.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 쫙 보는 건 구정 때 하시고요. 구정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음원 파일만 듣는 거죠. 음원 파일은 뭐 혹시 이제 그 일병행 육아맘들 같은 경우에는 틀어놓고 설거지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그냥 이제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도 쓰시고 근데 그건 별로 효과는 없어요. 쓰시고 그 유아들 그런 거 들려줘도 좋아요. 추상적인 용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들 어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틀어놓으셔도 괜찮고 근데 그런 건 크게 효과는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효과가 있어요. 책을 딱 펴놓고 쫙 보는 거지. 쫙 보면서 들으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쓰신 서답식 답안 있죠. 거기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용어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걸 2배속으로 땡겨버리는 거죠. 2배속으로 땡겨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기. 원래도 제가 말이 빠른데 그 2배속으로 올리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쫙 따라가려면 머리가 팍팍팍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집중해가지고 하루에 나중엔 2번, 3번 돌릴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나중엔 제가 우리 정규 강의에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강의에 보면은 제가 그걸 쫙 땡기는 강의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그걸 막 10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막판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쓰는 거예요. 쓰는 것까지.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하는 거지. 말하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쓰면서. 이러면요, 한번 쫙 훑으면 수업 시간에 다 해요, 그거를. 그래서 한번 쫙 돌아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끝나고 관련 문제 또 풀어요. 그러면 아까 외웠잖아요. 아까 짧은 시간 내에 그거 암기장 쫙 다 해서 다 외웠잖아요. 그러고 이제 관련 진짜 문제, 실전 문제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확인이 확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월에 1시간 공부하시고 서답식 키워드 안 들어간다고 걱정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고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 답을 못 써주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논술이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이든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키워드 안 쓰고 막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약어, 은어, 구어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적재적소에 키워드를 쓰시는 거는 쉽게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논술 시간에는 모범 답안을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모범 답안에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쓰려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묶고 있는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지가 많은 거예요. 해설지가 긴 겁니다. 해설 자료가. 그래서 차분히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설 자료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모범 답안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글을 쓰시는데 내용어가 아니라 전공 용어, 키워드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리고 교육과정과 논술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답안지 잘 쓸 수 있다면, 적재적소에 키워드를 넣어서 잘 쓸 수 있다면 교육과정 서답식 답안도 적재적소에 키워드를 다 넣으실 역량이 길러질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논술문 작성법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또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놨는데 요것도 이따 간략하게 보고 좀 쉬었다가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